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공선택론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표의 행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어떻게 투표를 할까요? 먼저 투표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안 또는 의견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표현하는 방법 혹은 선택으로 정의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투표는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거란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좁은 의미로는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투표는 유권자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의원이나 정당의 선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합니다. 둘째, 투표 행위는 정치적 갈등의 표현이자 결과로 간주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책의 속성이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얻는 자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혜자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 혹은 갈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투표 결과는 유권자 하나하나의 선택이 합쳐진 집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투표 행위 또한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권자는 시장에서 소비자처럼 자신의 선호를 투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분론적인 접근이 아닌 공공선택론의 실증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투표 행위를 개인이 자신의 선호를 선거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자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유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능한 많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정보 획득에 있어서 정치 시장에서의 유권자도 시장의 소비자와 같은 형태를 보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유권자 또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과연 유권자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에 대해 좋은 정보를 가능한 많이 얻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투표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는 적어도 3가지 변수 혹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점, 즉 편익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편익과 관련하여 자신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혹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투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결국 이 3가지 변수에 대해 유권자는 투표로부터 얻는 이익에 자신의 표가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하는 그 확률, 그것과 함께 비용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익과 확률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 투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제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과연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혹은 비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권자가 선거의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지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신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상정할 수 있는 타당한 가정입니다. 문제는 비록 투표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신의 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습니다. 즉,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어느 정도 크다 할지라도 선거 결과 그것이 실현될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표 행위에 따른 비용보다 작다는 것이죠. 선거에서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유권자는 정보 획득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셈이지요. 앤서니 다운스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 자신에게 중요하더라도 자신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비록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투표를 행사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실제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이해하고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노력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권자에게는 투표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 행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합리적 기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로부터 투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투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의 인센티브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유권자들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선거 과정과 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정치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관심을 두는 경우조차도 예컨대 후보자를 더 잘 알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거나 심도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물론 합리적 기권의 논리 혹은 주장과 달리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첫째, 투표로부터 편익이 클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확실한 소위 이익집단, 그리고 그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료나 정치인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전체 유권자 집단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개별 투표자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투표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날씨가 굳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투표 행위의 비용이 높을수록 당연히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표율이 낮을 것을 걱정하고 심지어 그것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비민주적인 독재 국가보다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북한을 보세요. 보통 투표율이 100%나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본질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이제 정치시장의 독특한 현상인 합리적 무지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를 얻는 데에는 대부분 비용이 수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보를 습득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은 해당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즉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통해 얻는 편익이 그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정보를 모르는 편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르는 게 약인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 무지론은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클 경우에 차라리 무지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합니다. 합리적 무지를 소개한 다운스는 정보에 대한 기대 편익이 기대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 작으면 유권자들은 정보를 습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일반적인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후보와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정책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현대 정치 선거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합리적 무지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자신의 사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위를 하고 정치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적 목적으로 투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 무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 비용 자체가 높고 이에 대한 대가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행위가 궁극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정치적 이슈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이러한 무지 혹은 무시에 대한 유인은 경제시장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집을 장만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은 구매하려는 집에 대해 혹은 자동차에 대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갖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을 구매할 것인가의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효용에 매우 중요해서 가능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조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사람들의 개인마다 주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혼자 자영업을 하고 아주 바쁜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무죄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면 현직에서 은퇴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보 획득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합리적 무지론은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모든 이론들이 그렇듯이 합리적 무지론 역시 이론적인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정보 획득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해도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냐 혹은 나쁜 결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혹은 옳은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합리적 무지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당연히 투표 행위의 비용보다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큰 유권자들입니다. 이를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첫 번째 그룹은 투표 행위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때문에 설령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믿고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기대 편익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투표가 전체 선거 결과에 기여할 확률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비용에 비해 편익이 커서 투표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투표로부터 기대되는 편익 자체는 크지 않지만 비용도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경우입니다. 물론 여기서 비용이란 역시 시간과 금전적 비용 등 모든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권자에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비용인데 시간 자체가 크게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앞서 예에서와 같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현재 풀타임 근로직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이나 어르신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표 비용이 작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투표 행위에 대한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는 유인이 생기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유권자들입니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수호자를 제외하고 투표를 통한 편익이 가장 큰 집단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특수이익 집단 혹은 이익 집단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유 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버나 립트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혹은 차량 공유 업체가 국내에 도입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시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택시업계입니다. 이들은 이 쟁점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수집하는 합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택시업계 혹은 특수이익 집단은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같은 특수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력하게 반영할 지지자나 정당을 모색하고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정치인들은 적어도 그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종종 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그들만의 이해관계로 편향된 사회적 선택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공공선택론의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